삼성전자가 이 라인, 이 74,000원 라인을 1차 목표치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오늘 찍었습니다. 88,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와우. 월요일 날 일봉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 일봉이 네, 투자의 공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주택 전문가님,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미 조회수에서 전문가님께서 이미 다 증명이 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찾고 계신지.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 네. 더 전문가님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네네. 없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조금만 올리면 전문가님, 전문가님, 조금만 내려도 전문가님 이렇게 네. 되는데 일단은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일단 신고가를 연일 네.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현물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좋습니다. 상황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상황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또 난리 날 거다, 화려할 거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는 걸지 좀 지수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증시부터 볼까요? 네, 이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이 월물 옵션 만기일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물 옵션 만기일은 매달 두 번째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인데, 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내일 만휴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9월물에서 이제 12월물로 넘어가는 이런 순간이 제일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뭐 수익도 많이 나신 상황에서 네. 현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웨이나우 기관들이 기다리는 건 뭘까요?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건데,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올라와야 웨이나우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팔아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 팔아넘기면 다시 지수가 빠진다는 얘기인가? 네. 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풋옵션에서 또 수익을 또 엄청 내기 때문에 현물에서 약간의 손실은 웨이나우 기관들이 감내를 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한 5%씩만 떨어졌다 해도 5%밖에 안 떨어졌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풋옵션에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또 웨이나우 기관들은 거둬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지수 반등을 일으키면서 웨이나우 기관들 콜옵션에서 또 무지하게 수익 중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장을 보면 지금 콜옵션을 콜 매도를 지금 치면서 지수 하락에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외인들의 모습도 지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다우 지수가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오늘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그런 라인들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이 과거에 이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던 라인, 이 연두색 라인을 그대로 보게 되면 이 라인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 과거의 단기 저항선도 우리가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이죠.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뚫고 올라가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 슈팅이 나오면서 우리 그 야간 선물 시장도 큰 폭으로 올라간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가 어딘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이 46,420포인트. 요 라인들을 이제 찍을 때,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 위에 저항선인데, 네.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 그러면 웨이나우 기관들 입장에서는 다우지수 고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현물 폭탄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이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제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자의 공식 최저점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번 매수를 말씀드렸죠. 주셨죠. 네. 자,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게 된다면 네. 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지수를 밀면서 풋옵션에서도 수익을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지수 차트를 우리가 지금 보는 이유도 특히나 이거 선물하시는 분들, 옵션 하시는 분들은 되게 예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 리먼 사태나 그때 때는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서 다우지수가 떨어지면 우리 장도 같이 떨어지고 했었는데
다우 지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야간 선물 시장에서 웨이너 기관들이 그렇게 또 선물 매수 포지션 그리고 콜옵션을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또 반등이 나왔어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장도 그 다음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 점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과거 저항선 라인들은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제가 투자 공식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구간에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이 어떤 지선들을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지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 라인에서 현재 그림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선에서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단기 M자 이마 라인을 그리고 현재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나스닥하고 다우지수가 윗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밑에 다시 지선을 내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M자형 차트를 그리면 요거는 지선이 깨진다고 한번 보셔야 되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위로 날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 요 저항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지금 테슬라도 지금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쵸. 기존에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 그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거 과거에는 저항선 라인들 뚫고 나서 지선 삼아서 다시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 이 빨간색 추세선을 보시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러네요. 그 그림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라인들을 지금 현재 돌파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저번 투자의 공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추세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 386불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도 우리가 어디를 목표치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도 지금 보이는 순간입니다. 자, 316.8불에서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미국에 있는 500여 개 헤지펀드 회사가 이 라인들은 벌써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어떤 설정을 해놨냐면 여기를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과거에 이 저항선들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었지만 여기를 깨주고 나서 다시 올라왔을 때 저항선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 라인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미국의 있는 헤지펀드는 테슬라의 이 종목 풋옵션을 네.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강화를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테슬라를 조정이 나오게 해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에 있는 386불 라인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과거에도 매수를 드리면서 꼭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 200불 지지선까지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정이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에 있는 저항선 386불을 찍었을 때는 비중을 50%는 정리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왜 50%를 정리를 하냐면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0%만 정리를 하시는 건데,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밑에 200불까지 다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저항선 386불을 찍고 꼬리를 달 경우에 찍었을 때는 50% 청산하시고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추세선은 제가 계속 강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363불 정도 되는 그 라인인데요. 요 라인들을 지지를 할 경우에는 매도하실 필요가 없겠죠.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하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전부 다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 200불 라인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386불 이 연두색 저항선 찍으러 가게 되면 이 라인은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아주 크기 때문에 요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하셔서 우린 전술을 한번 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밑에 있는 159불 오면 매수를 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우리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매수를 드렸는데 그 라인을 안 찍고 반등이 났어요. 근데 엔비디아를 헤지펀드 시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밑에 있는 지선을 안 찍고 나서 어디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났다? 갭으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이 추세 저항선을 돌파로 하고 나서 지선 삼아버렸어요. 자, 이거 지지 삼아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182.6불이 저항선인데 이 라인들이 왜 저항선인지도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도 한번 알려드렸어요. 이 추세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저항선으로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180불까지 다시 올라오더라도 절대 매수를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그 이유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지지선이었어요. 이 지지선 라인들 그대로 연결을 하면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도 제가 투자의 공식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깨고 내려온 이 날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이 182불 라인을 찍으러 갈 때는 뭘로 작용이 된다? 저항선으로 작용이 된다. 자, 이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는 거를 바로 매수를 보게 되면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손절은 어디서 한다? 이 밑에 있는 이 160불 근처에 있는 추세 지지선에서 손절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차라리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159불, 160불에서 다시 매수를 보는 게 정답이다. 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 테슬라, 나스닥, 다우 지수까지 차트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약간은 쉬고 그 다음번의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이 미증시의 훈풍이 국내 증시에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우리 국내 증시의 주요 종목들은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을지 꼼꼼한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반도체 투탑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내년부터 디램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다시 한번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와 함께 오늘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네. SK하이닉스는 그냥 신고가를 계속해서 뚫고 갑니다. 천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종목 우리가 네. 정말 저점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잘 공략해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 다시 한번 조금 점검을 해보고 지금 관점에선 또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도 좀 살펴주시죠. 네. 제가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투자의 공식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요 정도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추세선을 두 개를 그어드렸어요. 네. 하나는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을 설정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렸고요. 그 후에 제가 그날 추세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뭐였냐면 과거에 고점 라인과 이런 저점 라인들을 연결을 하면 추세선이 하나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지선을 찍으러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시라고 67,600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기가 막히네요. 예. 근데 이날 저점이 67,500원. 와, 자, 정확하게 또. 예. 이게 일봉이 몇 개가 생기니까 딱,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삼성전자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1차 목표치를 어디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거의 저항선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던 이 라인, 이 74,000원 라인을 1차 목표치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오늘 찍었습니다. 네, 찍고 나서 뚫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10% 정도 수익이실 텐데, 네. 글쎄요, 이거 그 삼성전자가 10% 올라갔다는 거는 좀 의미하는 바가 많이 크죠. 왜냐하면 지수 관련주들, 특히나 소부장제들도 같이 쭉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반등시킨 주범이 삼성전자예요.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지금 우리가 뭐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 자, 이 투자의 공식을 보시고 삼성전자 67,600원에 매수하신 분들, 자, 지금 현재 1차 저항선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과거에 여기 웨이나우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줄여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그 웨이나우 기관들 오늘 그 지수 반등을 일으킨 주범들 같은 경우에 자, 오늘 아주 착하죠.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지금 뚫은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월요일 날 일봉이 하나 더 생기겠죠. 아, 그 일봉이 이 74,000원 지지를 라인. 받는지? 네, 그렇죠. 이 지지선을 찍고 나서 지지를 한다면 네. 다시 한번 여길 지지선 삼아서 위로 반등이 와. 세게 88,000원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와우. 자, 이 저항선 라인들은 이 과거에도 웨이너 기관들이 표시를 해놨어요. 이 라인들은 단기 저항선이었고요. 이 라인이 깨지면서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라인을 제가 그대로 연결했더니 과거에 얼마 전에 이 라인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그 저점, 저 67,600원에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를 본 거예요. 이 매수 본 지지선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과거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라인들인데 그 라인들을 찍으면서 반등이 나왔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세선이 이래서 재밌어요. 그럼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 88,000원까지 열렸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봉 라인 위에 있는 저항선 선물 코스피 200 저항선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위에 반등이 나올 때 위에 그
세게 반등이 나오게 하는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지수 관련주도 반등이 나오니까 네. 다만 우리가 다우와 같이 봤을 때는 한번 조정이 염려가 되므로 다우지수 오늘 반등이 나면 또 월요일 날 또 우리 장에 또 반등이 나오겠죠. 요때 삼성전자를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중 좀 오히려. 줄이셨다가 한번 위로 쭉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위에 있는 다 청산을 하셔도 되고요. 88,000원 정도에 아니면 다시 여기서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는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야겠죠. 왜냐하면 이 라인이 깨지면 우리는 익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그 라인들도 하나 제가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 같은 게 72,800원. 자, 이 72,8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삼성전자 들고 가셔도 돼요. 이 72,800원 라인,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 일단은 한번 정리 한번 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셨다가 나중에 또 삼성전자 지선 오게 된다면 네. 제가 투자의 공식에서 또 한번 매수 자리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800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저 저항선을 오늘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해당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지지 나온다. 8만전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대감을 갖고 일단 SK하이닉스의 상황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뭐 일단 지붕이 일단 날아가 버렸잖아요. 어떻게 그어야 돼요, 여기는? 왜 우리 탁구공을 네. 바닥에 던지면 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닥이 뛰어오르죠. 어딘지 네. 제가 저번 투자의 공식에서 알려드렸고 그러면 천장으로 탁구공을 던지면 어디를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지도 이제 우리는 알고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자, 제가 저번 투자의 공식 한 2주 전, 3주 전에도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추세 지선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추세 지선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목표치를 어디로 말씀을 드렸냐면 과거에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이 위에 있는 저항선 그 라인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 찍었을 때는 일단은 비중을 한 50% 줄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밑에 있는 지선에서 지금 31%가 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매수 잡으셨던 분들은 적어도 한 20% 이상 SK하이닉스 수익 중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게 332,000원 라인이 네. 저항선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거 위에서 시작을 하느냐 아래에서 시작하고 이 33,200,000원을 찍고 나서 네. 꼬리를 달고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전술을 세울 수가 있겠죠. 33,200,000원을 찍었을 때 밑에서 투자의 공식을 보시고 매수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30% 이상 수익이실 테니까 50%만 매도를 하시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홀딩 찍고 나서 꼬리를 딱 정확하게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게 된다면 이거는 전량 청산 기준으로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투자의 공식에서 SK 하이닉스 윗저항선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추세선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위 추세선을 연장을 하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또 조정이 나온 그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목표치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에서 SK하이닉스 지선에서 한번 매수를 분할로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맞고 빠지는지 자, 이렇게 여기서 맞고 빠지면 M자형 차트가 돼요. 하지만 이 라인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레벨업 차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자, 이게 SK하이닉스를 쭉 줄여볼게요.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이 지금 일봉상 900개로 줄였는데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슈팅이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다우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선 46,420포인트를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같이 SK하이닉스도 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182불 라인
저항선을 찍고 나서 같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네.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요 점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대입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미국 증시랑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좀 동일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33만 2천 원 선 과연 찍나 안 찍나 이 부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구축을 완료를 하면서 이런 호재 소식들이 다음 주에도 좀 부스터가 되어줄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